우리 시장도 좀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볼까요? 예, 전 세계 경제를 보면 지금 사실 미국 외에는 사실 신통치 못하죠. 그나마 조금 낫다고 하는 데가 유럽이고요. 그리고 중국이 조금 낮아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성장률은 계속 둔화되고 있는 상태죠. 둔화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실은 우리한테는 그런 부분이 악재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전 세계 증시는 미국만을 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요. 조심스럽게 현재 경제와 관련된 미국 경제학자들의 낙관론이 힘을 내고 있는 상태라는 건데요. 그 전부터도 계속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케니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그 외에 마틴 필드스타인 같은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사실 지난해에는 별달리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제가 썩 좋지 않게 보였었거든요. 금년 들어서 작년 말부터 금년에 더욱더 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참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워낙, 특히 로고프 교수는 워낙 현재 긍정론을 펼쳤던 양반입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디스카운트를 약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일단 미국의 고용, 주택, 소비, 소득 모두 괜찮아요. 임금도 괜찮아요. 거기에다가 그동안 약간 문제가 됐던 다소 그 부분은 좀 현재 다소 미흡하다라고 했던 생산성도 유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기업들 투자도 다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가장 부진했던 것이 제조업 분야였던 건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 지수 및 제조업 전체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태. 물가만 아주 올라가지 않고 있죠. 약간씩 움직이고 있는 그런 정도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른바 트럼프의 3종 세트가 있죠. 감세에다가 인프라 투자 1조 달러짜리입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까지 3종 세트인데요. 이것이 어쨌든 상당 기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 이 얘기는 FED 연준 위원들도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식의 상황이 되면 이제 저금리가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초저금리 시대는 일단 끝났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좀 하고 있는데 현재 로고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연 3회도 아닌 연 4회 정도를 인상해야 된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물가는 최소한 2 내지 3% 상황에 따라서는 4%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그런 정도로 미국 경제가 풀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향후 최근까지 10년 동안에 미국 경제는 회복을 했는데 그 상승률, 10년간의 상승률보다 향후 10년간의 GDP 상승률이 더 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증시가 계속 10년 동안 내내 좋을 것이냐 하면 그거는 좀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거는 증시는 미래를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증시 상황은 수년간은 괜찮겠지만 그 어느 순간 그 전에 훨씬 전에 꺾일 수가 있다 하는 것까지 이제 제시를 했고요. 다만 이런 낙관론자들이 지적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이분들이 얘기하는 가장 큰 변수는 일단 중기 추세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경기가 어느 순간부터 과열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경기가 과열되면 증시도 과열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소 우려를 좀 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만 좋고요. 미국 외 다른 지역은 썩 좋은 편은 나쁘지도 않지만 썩 좋은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 유독 좋거든요. 그래서 미국 외 다른 국가들, 유럽이나 또 중국, 또 현재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들과의 경제적 편차, 또 환율이나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성장 둔화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펠드스타인 교수가 보통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문제 중 부동산 버블 문제도 있지만 기업이 갖고 있는 부채 문제를 현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항상 잠재 리스크로 깔려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들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호무역주의입니다. 그것이 어떤 폐단을 미칠지, 그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남아있는 상태의 하에서는 일단 전체적으로는 낙관적이지만 곳곳에 지뢰 같은 악재들이 놓여 있으므로 그것을 감안하면서 보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와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습니다만은 국내 정치 상황도 일단 여러 가지로 나쁘지 않다. 긍정론이 현재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그것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 세계 증시를 리드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워낙 견조하죠. 그런 상태 하에서는 현재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다 하는 것.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특히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표상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그와 어느 정도 또는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우리나라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던 산업들, 중소장대 산업들입니다. 기간 산업들이죠. 그 조선이나 철강 같은 그런 산업들입니다. 이런 산업들이 조금씩 턴어라운드 업황 호전이 되고 있고 그 혹독한 어려운 시기에 또 현재 구조조정을 한 바 있죠. 자산을 매각하고 인력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작년부터입니다. 금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상황. 그리고 중국의 공급적 배역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매출은 정체되어 있거나 약간 줄기도 하지만 외형 성장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영업이익은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지난 3분기, 작년 3분기입니다. 좋았지만 4분기 때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 하는 것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금년에까지 적어도 상반기까지 유효하다. 사상 최대치 갱신을 하는 흐름이 나올 소지가 높다 하는 것. 또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주가 수준이 펀더멘털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죠. PBR 기준으로 봤을 때 0.95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현물 쪽,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주말까지 약 6,700억 원, 오늘까지 합치면 거의 한재 8천억 원 정도를 순매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9천억 원이네요. 일평균으로 봤을 때 1,500억 원 이상 순매수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12월 달에도 순매수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지난 12월 달에 순매수한 일평균 규모는 510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보다 3배 정도 강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중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말까지 그들이 선물을 순매수한 그 규모는 무려 4만 계약 정도나 됩니다. 1월 초에 잠깐 그 물량 중에 일부가 청산되는 모습이 나왔지만 지금은 다시 신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청산됐던 것은 모두 다시 되돌려서 환매수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 전체적으로 현재 선물을 아직까지는 그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 현재 상황이 나쁘지 않음을 보여주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베이시스가 상당히 낮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 착시 때문에 그런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일단은 최소한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VIP 투자 전략 시간 양우석 해설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